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개인 문서 관리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라는 부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개인 문서를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당 한 개 제공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라이선스 구매하시면 이제 한 사용자당 한 개가 제공이 되고요. 1TB라는 공간이 무조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은 원드라이브는 개인한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예요. 그래서 관리자라 하더라도 제 문서를 볼 수가 없고요. 외부와 내부, 그래서 우리 조직에 있는 분들과 또는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문서를 공유해야지만 문서를 함께 편집하고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하시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원드라이브 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해서 저장하는 부분을 조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 온라인 또는 오피스 설정 버전에서 원드라이브 쪽에 저장하는 부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서를 원드라이브가 비공개이긴 하지만 실제 클라우드 저장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 문서든 팀 단위 문서든 실시간으로 동시 편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에서 실시간 동시 편집이라는 걸 활용하시려면 보시는 것처럼 문서 공유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유하실 때 사용자에 대한 권한, 문서에 대한 권한 두 가지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한 설정하는 부분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 권한을 부여하고 나서 문서에 대한 동시 편집이 끝나면 사실 공유도 중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고 공유 중지하는 부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동시 편집된 실제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는 문서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관리를 통해서 문서가 잘못 수정되었을 때 다시 복원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전 기록을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서를 가지고 할게요. 자, 보시면 현재 문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이제 템플릿상에서 문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디에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공유가 있잖아요. 이 공유라는 기능이 뭐냐면 실제 클라우드 저장소에 있는 문서를 조직의 내부 또는 조직의 외부에 계신 분하고 클라우드 저장소의 문서를 편집하고자 할 때 공유를 쓰는 겁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모두 우측에 공유가 있는데요. 실제 공유를 누르게 되면 클라우드에 저장하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공유라는 개념은 반드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셔야지만 이 공유를 활용할 수 있고 공유를 통해서 동시 편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원드라이브가 있고 또 밑에 원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 계정이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라고 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outlook.com 또는 hotmail.com, outlook.kr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웹메일 계정이 있습니다. 그 계정을 하나 만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지메일이나 네이버처럼 무료로 만드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유료 계정,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구독을 해서 활용하는 계정은 원드라이브이지만 실제 명칭은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구매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하시려면 첫 번째 걸로 하시면 되고요. 또는 저희가 뭐 저장을 굳이 이렇게 공유를 누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일 탭 쪽에 가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여기 원드라이브가 있죠. 여기다가 문서를 저장하시면 돼요.
자, 문서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위치가 나타나죠. 원드라이브, 이렇게 다큐멘트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서를 제가 이렇게 저장해 볼게요. 자, 문서를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문서가 저장되고 있다. 저장 중에서 저장됨으로 바뀌게 되고요. 현재 문서의 이름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가 작업한 날짜를 넣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넣어주시고 변경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름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목록 단추를 눌러주시면 현재 저장 위치가 나타나요.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됐는지 쉐어포인트에 저장이 됐는지 위치를 바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클라우드에 저장된 원드라이브에 지정된 폴더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에듀 계정으로 해서 원드라이브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 365 홈포탈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원드라이브로 가셔도 됩니다. 아까 보셨던 원드라이브의 폴더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원드라이브에 저장하시려면 여기에 오셔가지고 업로드를 가지고 올리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원드라이브를 활용하실 때는 지금처럼 홈포털에 오셔서 업로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피스 문서 작업들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거를 또다시 원드라이브에 올리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형 버전에서 아까 제가 작업했던 방식으로 문서를 이렇게 저장해서 올리시면 되고, 만약에 원드라이브 내에서 폴더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새 폴더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 위치만 클라우드로 바뀌었을 뿐이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오피스 문서에 대한 작업은 동일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문서를 저장했어요. 자, 문서 저장했고요. 이 문서를 가지고 공유하는 부분을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야지만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공유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공유를 누르시면 아까 제가 사용자 권한 그리고 문서에 대한 권한 이거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 요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매한 기관, 조직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름에 소속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타나죠.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클릭하게 되면 4가지 형태의 권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선택해라 라고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라는 부분이 비활성화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관리센터에서 관리자가 비활성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의 이 부분을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활성화를 했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나타나고요. 실제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매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이 부분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현재 공유로 이 링크가 설정이 되면 이 링크를 아시는 분들은 모두 이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관리하실 때는 반드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는 비활성화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정확하게 이 사용자가 누군지가 명확한 경우에만 링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사용자 또는 액세스 권한 보유 사용자, 특정 사용자. 그래서 외부에다가 공유하실 때도요. 특정 사용자로 해서 이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시게 되면 실제 저희가 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게스트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이메일 주소와 다른 이메일 주소를 쓰는 사용자를 말해요. 근데 게스트도 제가 선택을 하면 관리자 쪽에, 관리센터 쪽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형태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형태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링크가 있는 제가 그냥 내부 사용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선택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편집 허용이 있고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편집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가 되면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 보기 권한을 준 거고요. 편집을 하려면 편집 허용이라는 걸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기 권한을 줄 때 여기 다운로드도 이렇게 차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는 사용자와 문서에 대한 권한을 설정한다 라는 거, 적용이라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대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대상을 한번 우리 조직에 사용자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메시지의 내용을 동시 편집 문서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보내기를 이제 하면 돼요. 자, 보내기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현재 우리가 원드라이브는 개인 건데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고 공유를 해서 여기 보시면 링크 보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만 전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관리할 때 우리가 1대1로 문서를 보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메일에다가 파일을 첨부하는 형태로 해서 문서 자체가 갔어요. 원본이 가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면 문서의 원본이 가지 않습니다.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만 전달이 되는 게 기존에 이제 문서를 관리하는 부분과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원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공유하는 목적은 뭘까요? 가장 큰 목적은 현재 문서를 다른 조직 내부 사용자 또는 조직 외부 사용자와 문서를 같이 편집을 하고자 할 때, 같이 편집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취합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관 내에서도 어떤 업무 보고일지라든가 어떤 기관의 외부 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보고서 작업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취합을 하고자 할 때 기존에는 이렇게 원본을 보내시게 되면 카피 페이스트로 해서 원본을 다 열어서 작업을 또 한 번 중복되는 작업들을 반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문서를 취합하고자 할 때 클라우드 상에다 올려놓고 취합을 하게 되면 빠르게 원본에다가 자료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합하시는 분은 훨씬 더 수월하게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긴급하게 빠르게 어떤 문서를 취합하고자 할 때 지금처럼 저장하시고 공유라는 거를 이제 하시면 돼요. 자, 현재 여기 공유를 한 상태이고요. 제가 그 공유 링크를 받은 다른 계정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공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메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의 모든 알림이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메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의 메일을 다른 메일을 쓰더라도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은 다 아웃룩의 메일로 온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듀님이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왔고요. 동시 편집 문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기라는 단추를 눌러서 문서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공유한 문서가 엑셀의 온라인 버전으로 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에듀 계정에서는 엑셀의 설치형 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 편집을 하고자 할 때는 엑셀 설치형, 엑셀 온라인 어디서 열어도 동시에 접속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동 중이거나 외부에서 이 문서에 접근하는 주소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셔가지고요. 그 앱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접근하셔도 지금처럼 동시에 문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사용자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서 작업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뭘 해볼까요?
여기를 뭐 제가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색상을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하거나 또는 여기 데이터에 데이터를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지금 제가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설치형 버전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문서 작업한 부분이 여기에 작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 저희가 문서를 작업함과 동시에 바로바로 나타나게 돼요. 선택을 하고요.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차트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 실제 만들어진 이 차트가 다른 계정에도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차트가 바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차트가 만들어진 걸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종류를 한번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차트 디자인 쪽에 가셔가지고요. 제가 차트의 종류를 또 한번 변경해 볼게요. 그래서 누적 막대로 해서 데이터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종류를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은 실제 데이터의 차트가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편집을 저희가 하고자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만약에 저희가 이제 문서 편집을 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 특정 셀에 대한 값을 확인해 달라라고 할 때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주면은 여기에 새 메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라는 기능을 가지고요. 저희가 동시 편집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멘션이나 댓글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사용자를 언급하는 기능으로 멘션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셀을 셀 값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메모를 달잖아요. 메모를 게시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여기 사용자의 이제 다른 사용자, 동시 편집하는 사용자 쪽에 그 메모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으로 메모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메모라는 기능은, 자, 메모라는 기능은 여기서 이제 바로 댓글도 편집할 수가 있고요.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게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 편집할 때 커뮤니케이션으로 메모 기능 쓸 수 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여기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동시 편집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이 저장 중에서 문서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문서 같은 경우에 여기가 문서를 닫기 하실 때 이제 문서 동시 편집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문서를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문서는 닫으시면 돼요. 근데 닫을 때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저장됨이라고 된 거를 확인하고 문서를 닫기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보시면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이게 저장 중이라고 할 때 문서를 닫으시면 현재 동시 편집한 내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작업을 하더라도 내가 문서 작업이 모두 끝났으면 저장 단추가 없고 자동 저장이기 때문에 그냥 닫기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문서를 이렇게 이제 닫기 하고 나가시면 돼요. 자, 저도 여기서 그냥 한번 다 닫아 볼게요. 문서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문서에 대한 버전 기록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전 기록을 확인하는 걸 하나 보여봐 드릴게요. 우선은 원드라이브 쪽에 가서 제가 아까 작업했던 문서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자, 문서를 선택해 보면 여기에 공유라고 뜨죠. 이 공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엑셀 설치형 버전에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공유 눌러서 공유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비공개로 공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비공개로 뜨던 게 공유를 하게 되면 비공개가 공유로 바뀌게 되고요. 실제 원드라이브 페이지에서는 이 공유를 클릭하게 되면 공유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점점점이라는 게 가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점점점 가로가 있죠. 그래서 기타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세로를 누르셔도 돼요. 자, 세로를 누르면 단축 메뉴가 나오고 여기에서 버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 기록은요. 우리가 동시 편집한 문서를 공유하고 나서 여러 사용자가 편집한 문서를 열기한 기록들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버전 기록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제가 세로를 눌러주면 복원할 수 있고요. 다시 파일을 열기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공유를 하게 되면 여러 사용자가 편집을 할 거죠. 그럼 문서를 열 때마다 편집할 때마다 버전이 하나씩 생깁니다. 4.0, 5.0, 6.0. 근데 이 버전에 대한 숫자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설정하지 않으시면 이 점 앞에 있는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몇 버전까지 이것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버전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서가 잘못 수정이 됐을 때 다시 그 이전 버전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동시 편집할 때 우리가 여러 사람이 수정하다 보면 문서가 잘못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복원이라는 걸 눌러주면은 문서가 다시 5.0이 생깁니다. 그래서 3.0이 다시 5.0으로 생겨서 문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 버전 기록이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 이 버전의 숫자는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여기 가보시면은 방금 작업했던 최근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서를 바로 클릭하시면 돼요. 자, 문서가 열리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문서를 제가 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보시면 버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 기록을 웹브라우저에서 원드라이브 웹브라우저에서 또는 오피스 설치형 버전에서 두 가지에서 설정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설치형 버전에서는 상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서 버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 열기를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치형 버전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엔드 유저의 경험치가 이걸 썼던 경험치가 다 설치형 버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셨던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내에서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웹브라우저로 가지 않더라도 버전 기록, 공유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버전 기록까지 확인했어요. 우리가 공유를 했잖아요. 근데 원드라이브의 중심은 개인이에요. 개인 문서를 공유한 거잖아요. 그럼 문서에 대한 최종본, 문서에 대한 동시 편집이 모두 완료가 됐으면 다음에 하실 거는 반드시 중지하셔야 돼요. 중지하지 않으시면 이 링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는 계속 들어와서 문서를 보거나 편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 중지하는 거를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 설치형 버전에서는 공유 중지를 어떻게 하시냐면 공유를 누르고 공유 대상이 있으면 공유 대상,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점점점 추가 옵션을 눌러서 추가 옵션에서 공유 중지, 링크 제거 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원드라이브 쪽에서는요, 여기에 가셔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공유 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 문서는 반드시 공유를 중지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드라이브에 동기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동기화라는 기능은 실제 탐색기에다가 원드라이브의 기능을 동기화해서 탐색기에서 문서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그래서 동기화라는 기능도 탐색기에다가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요거 연동해 놓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공유라든가 공유 제거라든가 이런 기능도 탐색기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